네, 취업 관련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취준생들인데요. 자, 이번 시간은 이런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취업 시장의 가려운 이야기를 시원하게 돌직구로 날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시원하게 돌직구를 날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걸 취해야 되고 어떤 걸 좀 버려야 되는지 그런 선택을 좀 쉽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에나콜의 소통 아카데미의 정경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정경호의 취업 돌직구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얼마 전에 또 기사가 아주 많이 나왔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 자녀들 대상으로 해서 취업 청탁. 그래서 아버지 딸이 이제 실제 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판 음서제도에 대해서 오늘 그 취업 청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거운 얘기지만 좀 돌직구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음서제도요. 시끄럽죠, 좀. 정말 그 기사를 저도 읽었습니다만은 그냥 열받으면서도 좀 부럽다 이렇게 됐어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네. 그러니까요. 예, 저희 아버지 지금 편하게 쉬고 계셔가지고 예, 아버지가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가 정말 크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저는 그 기사를 딱 보고 무슨 영화가 딱 먼저 떠올려면 그 친구라는 영화 2000년도에 그 완전 초대박이 났던 영화 중에 그 배우 박영규 씨가 김광규 씨죠? 예, 잘못 얘기했네. 김광규 씨가 예, 김광규 씨. 그 장동건 이제 자꾸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장면이 되게 강하게 왔었잖아요. 비슷한데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취업 주직자분들이 어떤 얘기가 야 이런 뭐 공천한만 쓰지 말자. 이거 뭐 우리나라도 이제 금수저 물고 이제 환승할 수밖에 없지 않냐. 뭐 아버지가 나의 이력이냐. 뭐 이런 부분에서 아주 불만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저도 실제로 예전에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금융권 은행에 입사하려던 친구는 뭐 아버지 동산, 부동산 이렇게 따로 기입하라 그러면서 야 이게 개인의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집안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력서를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참 상당히 분노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취업이 안 돼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청년 스스로는 취업이 어렵다. 소위 금수저, 요즘은 흑수저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진짜 마음 아픈 현실인데 실제로 취업을 할 때 가정 환경, 뭐 아버지 직업을 써라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이 있죠? 네. 국내 이력서 같은 경우가 아주 특징적으로 그러니까 뭐 주소, 전화번호, 사진은 당연히 기초적인 거니까. 근데 거기에 어학 성적, 학력, 경력인데 문제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최종 학력, 졸업 학교, 그리고 근무지 전화번호, 부동산, 재산 등의 이제 소유 여부까지. 그래서 이 가족관계 항목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모님 직업이 일정치 않은 경우에 그럼 뭐라고 써야 되나.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들을 예전에 경험이 있습니다. 이 도대체 부모님 직업이 참 돌아가신 아버님께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업가로 적고 싶을 만큼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 이제 실업자셨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하시다 좀 안 풀려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실업 가로 적고 싶을 만큼 그래서 이 취업 서류에 이제 가족 학명을 적는 게 굉장히 좀 차별적인 요소가 아니냐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영화 친구에서는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건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건달인데. 그럼 거기다 이제 건달 이렇게 적나요? 아버지 직업 거기다가 그럴 수도 건달 그럴 수도 단체 없고. 활동 뭐 이렇게. 단체 활동? 조직 생활 어떻습니까? 조직 생활. 아니, 조직도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때문에 단체 활동. 네. 우리 좀 뻥 터지셨어요, 홍성희 씨. 그러게요. 그럼 격투 조직 생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격투 조직 생활 그렇게 하는 정리. 들어가시면 안 됩니까? 네, 요즘에는 일반 그 기업 공시에서 보면은 이제 이력서 안에 어떤 그 사진이나 스펙 기재란도 이제 없애고요. 그런 추세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아직도 예전처럼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뭐 집이 몇 평에 사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예. 그런 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묻습니까? 아버지라든가 이제 부모 관계 막 이렇게 묻는 이유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 방송 전에 우리 작가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굉장히 좀 민감할 수 있어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회문화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집단주의 문화, 관계 중심의 문화잖아요. 네가 누구를 아느냐, 네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우리나라는 특히나 6.25 이후에 연좌제라고 하죠. 소위 말해 반공 이데올로기. 그래서 공채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입사할 당시에
그런 좌파 성향이 있는 사람들 다 걸러내겠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들은 좀 역사적인 부분에 근대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지적인 한국만의 특유한 문화다.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유교 문화, 뭐 영공 서열 문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특별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어떤 이력서의 한 문화가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취업할 때 어떤 그 연대 보증서 이런 것도 갖고 오라고 그러고 뭐 취업 추천서를 뭐 가지고 와라 이런 것도 있고 집 담보도 물어보고 말이죠. 이게 이제 뭐 횡령을 할까 그런 걱정, 뭐 근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네.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건 좀 심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히 사실입니다. 네. 어찌 보면 가족 관계 때문에 나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거기에 영향을 미친 일도 없는데 차별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일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외국엔 이런 일이 없나요? 외국 같은 경우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봐도 부모 직업을 묻는다는 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뭐 FBI라든가 뭔가 정말 비밀스러운 기관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그렇죠. 이력서 형식도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자유롭고요. 원칙적으로는 가족 상황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추천인 2명 이상 뭐 이렇게 그리고 뭐 그것도 이제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대학 시절의 지도 교수라든가 아니면 과거 직장 동료.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시가 전임 회사 경력 이직을 하는 경우에 전 회사에서 일했던 상사와의 뭐 이런 부분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끔 추천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진짜 뭐 부모 직업이나 학력을 묻지는 않습니다. 뭐 일본에 보호자란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경우에는 뭐 보호자란이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비상 연락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호자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지 뭐 특별히 그 부분들을 어떤 뭐 심사의 어떤 기준을 삼는다든가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아빠 얘기하니까 영화 테이큰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그 아빠 너무 무서운 아빠입니다. 완전 무서운 아빠죠. 네, 그 아빠를 물어봤다가는 네. 와서 바로 총을 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외국에서는 어떤 횡령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근태 관리 등에 대해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업무상 횡령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격리라든가 재무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자기가 권한을 완전히 1인식으로 해서 권한을 받을 수가 없고요. 업무상 배임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래서 뭐 베어링 은행 같은 경우는 100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싸그리 망했던 이유가 이제 배임을 한 겁니다. 한 친구의 독단적인 행위를. 그래서 업무상 횡령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보증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으로 대체를 하고요. 근태관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작년 말인가요? 뭐 IBM 같은 회사 이렇게 강의를 갔었는데 뭐 9시 제가 강의를 갔는데 뭐 11시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12시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율 선택제죠. 근데 딱 끊고 들어가고 딱 끊고 나오고 하니까 네. 근태 관리도 사실상 전산 시스템으로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연락처라든가 부모와 관련된 부분들을 받는다. 이제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네. 네. 자, 어쨌든 오늘 취업 청탁 얘기로 요즘 좀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는 그 얘기로 시작을 해서 얘기가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자, 취업 청탁 같은 내용들은 정말 취업 준비생들 힘 빠지게 하는 그야말로 정말 이거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죠. 그렇습니다. 뭐 이제 경쟁할 때 어떤 그 도움이 좀 된다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도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뭐 공수부대 낙하산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이 이제 아직도 이렇게 세습되고 있다.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로스쿨 같은 경우도 돈스쿨이다. 예,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그 국회의원 자녀들이 모두 이 로스쿨 출신이에요. 이 취업 청탁과 관련된 구설수에 오른 친구들이. 그래서 또 이제 사법고시 폐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로스쿨 넣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나와서 이제 취업 청탁을 이렇게 하는데 2017년도 2월이 되면 사법시험도 이제 완전히 폐지가 돼서 지금 굉장한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게 이제 불가해진다라는 것이죠. 점점. 그래서 그러네요. 아니 그럼 아빠의 직업이 저 유력 집안 출신이면 뭐 로스쿨 당연히 나오면 그럼 대기업이나 이런 게 취업하는 게 더 쉬워지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현대판 이제 음세제도다라는 부분들이 더 이제 이 로스쿨 돈스쿨 때문에 더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개천에서 이제 용나는 시대는 끝이 났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근데 이게 로스쿨이 생기게 되면 말이죠. 실력 있는 법관들은 어떻게 좀 진출이 더 어렵겠어요? 뭐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럴까요? 이제 V4 빈입이 더 심해지는 예. 것이죠. 뭐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그 졸업과 이렇게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뭐 한 2, 3억 정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비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지만 네. 그 대부분 또 어떤 벽간 임용에 대한 부분에서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연수 기간이 필요하다는데 근데 도대체 그러면 어느 정도 재력이 돼 있지 않으면 이 기간을 버티기도 쉽지 않고 사실상 거의 돈에 대한 부분이나 시간으로 제한이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조금 부정적인 내용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그렇게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음서제도에 대해서 한번 네. 되짚어보죠. 네, 원래 음식만 뭐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사로 들어갑니다. 예, 고려 시대부터 이제 고려 조선 시대 때 소위 말해서 문무관들 이제 오품 이상들 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이제 관직 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때 자손은 이제 과거에 뭐 연연하지 않고 이제 특별히 소용하는 제도고요. 뭐 일반 이제 관인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욕구들에 있어서 관직을 좀 관직을 세습한다는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문벌 형성하는 어떤 뭐 약간은 좀 이렇게 특혜를 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었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사용하는 제도다. 이렇게 해서 가고제도는 특별하게 어떤 그 하나의 이제 형성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보존해 준 거죠. 어떤 왕이 국가 뭐 공훈을 세웠거나 이런 어떤 뭐 문무관들에게 이렇게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시 사회적 시선은 어땠나요? 예, 궁금해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조선 시대로 따지면은 이제 장관 판사급 이상, 그러니까 고려 시대보다 조선 시대가 확실히 좀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음자를 이렇게 쓰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음자라는 게 굉장히 그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좀 수치스럽게 느끼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벌써 음자를 쓴다는 게, 예. 네,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부분들을 띄기 위해서 그렇게 관직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거를 계속 응시를 하는 거예요. 40대든 50대든 60대든 내가 그 부분에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덕분으로 내가 관료가 됐다 하더라도 이 음자가 붙었기 때문에 인간의 수치심이 있어서 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내가 좀 정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어떤 뭐 청거 제도도 있고 뭐 음서 제도도 있는데 조금은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분명하게 거기서 좀 내용적으로는 좀 어떤 그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걸 부끄러워하느냐, 그래서 더 노력을 하느냐, 네. 아니면 만족을 하느냐,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노력을 해가지고 만약에 잘 되면은 이제 양서제도로 바뀌는. 그렇죠. 음자 띄고, 음자 띄고. 예. 네. 자, 사법시험뿐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뭐 공공기관의 노사단체 협약에 의한 이제 고용세습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이게 가능한가요? 이건 뭔가요? 야, 이게 제가 지금 석사 논문 제목이 이제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었는데 네. 그때 아이고, 제 참. 개인적인 네.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공공기관 2013년도 공공기관 33곳에서 봤더니 고용세습이 이루어지는 도사 단체 협약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가족 우선 채용 조항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 정말 너무하네요, 진짜. 그래요. 예, 기억이 이거- 나네요. 예, 이거 네. 대를 이어서 일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직원들이 다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니죠? 물론 다 그런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닌데 예. 뭐 단체 협약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자녀들하고 이제 업무상 재해로 어떤 사망을 했다의 경우나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놀랍게도 개인적인 사유도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뭐 자살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특별하게 가족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조항을 둬서 뭐 이게 배우자라든가 이런 어떤 물론 이제 업무상은 이제 연관이 될 수 있겠지만 아주 극히 개인적인 사유로도 배우자라든가 어떤 유가족들이 채용되는 사례가 아주 다반사로 이렇게 발생이 됐더라는 것이죠. 네. 노사 단체 협약의 결과라고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가능한가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2013년도 이렇게 단체 협약 이제 우선 채용 규정으로 좀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어떤 고용에 대한 세습에 대한 부분에서 좀 명확한 채용 대우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게 이제 우선으로 이제 채용 규정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국무조정실 3개, 문화체육관광부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뭐 어떤 2013년도에 조사치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아직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실제 이런 채용을 통해서 된 사례를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있습니까? 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원이 이제 갑상선암으로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 이제 그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배우자를 채용을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자살을 했는데
이제 산재로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다라고 해서 이제 배우자를 그러니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네. 이 단체 협약 자체는 이 고용세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의 어떤 취업 희망자들을 좀 좌절케 하고 또 이렇게 어느 면에 봤을 때 사용자의 이제 인사권을 이제 침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좀 귀족 노조의 어떤 전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다라는 네. 것이죠. 예. 정말 이 순간에도 이 취업 사이트를 오고 가면서 정보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하고요. 열심히 자기소개서를 피땀 흘려서 쓰고 있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네. 현실인데, 자, 일반 구직자분들의 체감 어느 정도인가요? 얼마 전에 그 온라인 취업 포털 업체 그 S 업체에서 구직자 901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64.6%가 부모님의 지위와 재산이 취업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3분의 2가. 그리고 부모님의 능력으로 첫 번째 40.1%가 직업, 두 번째가 인맥, 경제 능력, 환경, 정보력 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부모님의 영향 중에 지위, 인맥, 능력.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씁쓸한 그러네요. 어떤 통계치로 나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신의 능력보다 부모님의 능력이 취업에 더 영향을 받는다. 정말 이거 설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예. 나기 뭐 저기 취업할 때 뭐 부모님 덕분에 그런 분들이 있긴 있죠, 당연히. 그렇죠. 네. 주변에서도 좀 보시죠. 네. 볼 어때 때는. 많습니까 주변에?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이제 44.8%가 나왔습니다. 네. 응답자의 43.8%, 반 정도가. 근데 구체적 도움이 진로 선택 조언이 이제 40.5%, 구직 비용 지원이 아무래도 이 부분들이 이제 절대적이겠죠. 그럴 수는 있죠. 40.1%. 네. 그리고 14.6%가 지인회사 추천하는 거. 그리고 예전만 해도 이거 진짜 많았어요. 네, 예전에도 뭐 많았죠. 예, 진로 관련 세부 정보가 12.1%. 그래서 44.8%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예, 정경호 얘기가 대표님은 나왔습니다. 여기 해당 사항이 전혀 없으시네요. 혼자 본인 능력에 도움을 받았죠. 저희도 이제 IMF 세대라고 했잖아요. 네네. 실제로 취업할 데가 없어서 실제 저희 그 친인척 중에는 뭐 유명 전자회사의 뭐 인사 담당자도 있었고 사장님도 계셨는데 네. 제가 뭐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아유.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네. 아니, 방송용으로 맞지만 좀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요? 나이 26, 7 먹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그분한테 영원하게 내가 목매이는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번 책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멋지다. 인생을 60, 70, 80으로 보면 그거 하나가 평생을 가거든요. 네. 약점 중에 최고의 약점이죠. 아유. 자존심은 남한테 쪽팔리지 않는 거. 자존감은 나한테 쪽팔린 거. 네. 저는 나한테는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소개해 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쪽팔려도 괜찮습니다. 네. 자, 공공기관 우선 채용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야 좀 소개를 해주시고 네. 공공기관 우선 채용에 대해서도 우리 취업준비생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노사 협상 뭐 그렇죠 단체 협약으로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네. 우선 채용 기회를 고용 세습 조항으로 이제 변질 그러니까 우선 채용 고용이 이제 고용 세습의 하나의 전형이기 때문에 83.8%가 반대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거다. 두 번째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편법이다. 그리고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로 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재직자 가족 우선 채용에 대해서는 특히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이 부분들에서 반대하는 이유 자체도 당연하게 박탈감을 주는 것이고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집중력이 아무래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떤 구직을 체험하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한숨을 짓게 하는 예. 사실 그렇게 너무나 씁쓸한 내용이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파 음서제도 어쨌든 지금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구직자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도 이제 방송 오면서 막 고민을 해봤는데 네. 저는 예전에 참 저는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를 참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네. 근데 그분의 인터뷰를 보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자기도 축구를 하면서 오심, 그러니까 잘못된 심판을 만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오심도
자기 축구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00%다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정말 편법과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는 그 또한 그것도 인생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의 뜻과 이대로 인생이 살아갈 수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억울하신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또한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연하게 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문은 막히지만 한쪽 문은 반드시 열린다는 개인의 신념을 가지시고 네. 또 한 가지 우리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나 소위 말해 기득권이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쪽팔림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야 돼요. 적어도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입장을 할 때 뒤에서 노예로부터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잊지 말아라. 너 또한 죽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이전의 삶에 있어서도 언제라도 모든 권력과 이런 명예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사람들한테 희망은 되지 않더라도 절대로 절망을 주는 사람은 그래요. 되지 않으셨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 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휴, 예,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이도저도 안 될 때는 다시 태어나는 게 정답입니다. 예. 자, 엔나골의 소통아카데미 정경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정보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방송된 내용도요.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거든요.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세요. 성공 취업의 길 취업정보센터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